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83호 이면 기사입니다. 2023년도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은 지난 5월 9일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를 위한 담당 공무원 교육 온라인 줌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개요 구체적인 조사 절차 및 조사 일정 조사표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는 장애인 등 편의법 제11조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는 조사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거쳐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226개 지자체별로 현장 조사가 진행된다. 현장 조사와 함께 7월부터 9월까지는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의 모니터링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수행기관이 된다. 개발원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검증하며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 운영한다. 또 개발원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수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용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제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개발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향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범위는 관련 법에 근거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정비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조사는 전국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 설치율은 74.8%로 각각 나타난 바 있다.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 보조기기 미래기술 보조공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시가 미래기술과 보조공학이라는 주제로 2023 보조공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24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6일 13시 20분 양재동 앳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본 심포지엄은 보조공학에 대한 미래기술, AI, ICT 등 산업 동향을 비롯한 국내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 보조공학 국제심포지엄은 미래기술의 최신 동향에 대한 외국 연사의 기조연설 및 주제 발표, 미래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 기술, 정책, 고용, 복지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로 구성되며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협력하여 행사를 개최한다. 심포지엄의 기조 강연은 알리스테어 매기완, 앨리스테어 머큐원 교수가 미래기술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데이비드 바네스 접근성 융합 서비스, 데비드 베인즈 액세스 앤드 인클루드 서비스, 대표 데이비드 바네스는 미래기술을 활용한 보조기기 활용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와 같이 최첨단 기술이 어떻게 장애인 보조기기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보다 나은 장애인 보조기기의 개발로 이어져 장애인의 삶을 보다 독립적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정책, 복지 서비스, 고용, 장애인 당사자 분야에서 미래기술 적용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될 계획이다. 심포지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4일까지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6일과 27일 양일간 양재 앳센터에서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개최되며 서울시 보조기기센터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화 보조기기를 전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강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 전병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5월 12일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공동주택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나온누리, 부산 사상구 소재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 제공 형태를 입소자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설치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병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전병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5월 12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정향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라온누리에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라온누리는 발달장애인 28명, 지적 27명, 자폐 1명, 이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8채에 4명씩 나뉘어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지적, 거주시설로 시설 종사자 21명이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와 별도의 사무실에서 입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입소 장애인 4명,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1명의 지역사회 자립을 돕기도 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라온누리 문다영 시설장이 시설 현황 및 운영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그 후 전병완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시설 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보람과 어려움,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에서 라온누리 관계자는 시설을 설치한 2015년부터 시설 입소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하고 입소 장애인이 당당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담회 이후에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확대를 선정하고 장애인연금, 월 최대 2022년 38만 7,500원 2023년 40만 3,180원, 과장애수당 2015년 이후 8년 만에 단가를 50% 인상하여 재가 장애인의 경우 월 6만 원, 시설 거주 장애인은 월 3만 원, 단가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29,546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 확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진행, 2022년 10개 지자체 대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요양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맞는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고 시설 주거 제공 유형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2023에서 2027년 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를 9대 정책 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번에 방문한 라온누리를 비롯한 일부 시설이 선제적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의 형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기준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전병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다수의 공동주택 등을 연계하여 소규모로 거주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